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졸레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죠. CTP39 관련해서 유럽 EMA에다가 이제 품목가 신청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20일 이평선 지지 확인 구간인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3월 달에 좁은 박스권을 4월 달에 이제 돌파를 시키면서 이 왼쪽에 있는 고점 영역을 돌파하면서 뭔가 가감한 어떤 시도를 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가 이제 2주 가까이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을 하면서 20일 이평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 아래 꼬리는 좀 나와 있습니다만 양봉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지지 흐름을 이번 주에 이제 확인한 어떤 구간으로 이제 주가 16만 원대 중반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고요. 장중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17만 원대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17만 원대가 이제 윗꼬리를 형성해 주면서 지지 흐름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시간에도 한 300원 정도 빠져서 0.18% 빠진 16만 5,100원 정도에 맞췄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2.69%.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에 오늘 또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오늘 좀 제법 팔았죠. 기관들은 이제 매수 물량은 크진 않았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만 수급이 다시 또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장중 좀 부담스러운 흐름의 시장 흐름들을 탔습니다만 이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0.66인데 지지 흐름을 이번 주에 내느냐가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플러스권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올라갈 때 좀 지속적인 양봉을 3월 달부터는 내고, 좀 흐름을 N자 형태를 제약 같은 경우 내다가 지금 다시 2주 가까이 5일 이평선에 조금 이제 저항을 받는 어떤 흐름으로 조금씩 내려왔어요. 조금씩 내려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만 원대에서 이제 7만 원 밑으로 10% 이상 뭐 내려왔던 분위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만 중반대까지 갔다가 16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으니까 10% 이상의 어떤 하락 흐름들을 지금 2주 가까이 지금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21선의 어떤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수급 체크와 더불어서 N자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돌려야 되는 어떤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봉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아침에 이제 이 졸레어 관련되는 CTP 39 관련되는 부분 기사죠. 자, 유럽의 이제 EMA에다가 이 졸레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 39 관련해서 품목가 신청을 완료했다는 내용들의 기사입니다. 이 졸레어는 이제 보시게 되면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노바티스가 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제넨텍이 하는데, 2006년도에 이제 원래는 이제 천식 치료제로 허가가 FDA에서 났고요. 2013년도에 이제 특발선 이제 두드레기 요런 쪽으로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이제 이 졸레어라는 제품 자체가 미국의 이제 테녹스라고 하는 1986년도에 설립되었던 회사가 이제 개발하던 부분들을 이 제넨텍이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넨텍이 인수까지 합니다. 지분 인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제넨텍이 하고, 유럽이나 이제 그 외 쪽에서는 이제 로얄티를 받으면서 노바티스가 이제 판매하는 어떤 구조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폴란드, 뭐 불가리아 이런 6개국에서 만성 특발성 두들기, 이 특발성이라는 말 자체는 쉽게 설명하면 그 질환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를, 원인을 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두드러기, 이런 환자들 619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3상 시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오리지널 이제 졸레어 대비해서 유효성, 동등성을 입증하고 안전성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해당 임상 결과 이렇게 두드러기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해가지고 알레르기성 천식, 원래 이제 이 천식으로 허가를 받았죠, 졸레어가. 그 외에 이제 만성 피부 비동염, 만성 두드러기 등 오리지널 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플레벨에 대해서
EMA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보통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외삽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A에 뭐 적응증, 본래 이제 천식도 있고 뭐 두드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이제 적응증으로 임상을 하지 않아도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게 이제 외삽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이점이 외삽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부분에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드러기로 이제 했는데 나머지 이제 천식이라든지 기타 이제 적응증에서도 허가 신청을 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졸레어는 기존의 이제 제넨테크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들어왔던 이제 노바티스 본래는 이제 테녹스라는 회사가 개발하던 부분들을 이제 제넨테크와 노바티스가 중간에 들어서 이제 개발해서 하는 항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 면역 글로불린 중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막아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트 한 5조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물질 특허는 만료가 되었고요. 이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유럽에서는 내년도 3월 달, 미국에서는 2025년도 11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TP 3구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허가 절차를 지금 본격화하면서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뭐 이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암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타 질환 뭐 뇌질환이라든지 뭐 천식이라든지 뭐 안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이제 확장되는 어떤 부분에서 올해 뭐 졸레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블록버스트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아침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사가 아침에 하나 더 나왔던 게 셀트리온의 이 V셀 헬스케어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은퇴하기 전에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이 셀트리온 홍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셀트리온 홍콩이 이제 홍콩계 다국적 기업이죠. 이 남펑 그룹하고 이제 공동 투자에 설립한 회사가 이제 V셀 헬스케어거든요. 그 이제 V셀 헬스케어에 최근에 이어서 이제 셀트리온 홍콩 법인에 대해서 청산 결정을 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홍콩과 이제 V셀 헬스케어를 이제 청산한다는 말은 이제 중국 진출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사공장을 이제 중국 쪽에 뭐 짓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상당히 중국 쪽에 이제 관심이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지 이번 주에 이제 그 방미도 이제 같이 이제 경제사절단에 갑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작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올 1월 달에 이사회를 열고 셀트리온 그 홍콩이 이제 법인 청산을 이제 결의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홍콩에 들어갔던 부분들 손상사손도 이제 나름 인식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됐다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중국 사업이 정리되는 어떤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의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는 어떤 흐름이다. 당분간 올해 내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이번 주에 양봉이 윗꼬리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어떤 수급의 압박들이 있는 상황인데 양봉이 하나 이제 21선 부근에서 나와서 이 박스권의 어떤 돌파 흐름 위에서 상승 흐름 그리고 이제 조정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프레편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볼린저 밴드 태깅도 일어나다가 결국은 다시 또 무산이 되었고 지금 단기 추세 흐름도 지금 바뀌었는데요. 빨리 이제
이 17만 원대 회복이 갈 수 있는, 그리고 16만 원대 위에서 박스권에 돌파해서 이 나름 이제 강력한 어떤 지지 흐름 가격대에서 양봉이 출현하는 게 이번 주에 뭐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시는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